2차 세계대전 한복판, 치열한 전장 속 독일군의 한 부대가 있습니다. 바로 슈트라프 바타이온 부대. 이들은 가장 먼저 적의 참호를 향해 돌격하고 지뢰밭을 선행 돌파하며 심야에는 단독으로 적진을 정찰합니다. 기관총 진지? 피하지 않습니다. 목숨을 건 기습작전? 그들에겐 그저 일상의 일부였죠. 이쯤 되면 거의 히틀러의 비밀병기라 불러도 될 법하죠. 그런데 왜 이들은 유독 지옥문을 향해 걸어 들어가는 극한의 임무만 골라 맡았을까요? 가장 용감한 자들이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초인적인 능력을 지닌 정예 병력이었을까요? 하지만 이 부대의 실체는 그 어떤 전쟁 영화보다도 냉혹하고 불편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들 뒤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던 또 다른 존재. 전장의 진짜 공포는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오늘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작업하면서 정말 도움이 됐던 서비스를 하나만 빠르게 소개해 드릴게요. 역사 콘텐츠를 만들다 보면 국가별로 자료 접근이 다 다르고 한국에서 바로 안 열리는 사이트들도 정말 많거든요. 딱 이 문서만 보면 된다 싶은데 지역 제한 때문에 막히는 경우도 많아서요. 그래서 저는 요즘 셔프샤크 VPN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접속 위치를 원하는 나라로 옮겨주는 기술이라 해외 논문 고문원 사이트, 그리고 국가 제한이 걸린 다큐 자료들도 편하게 열립니다. 특히 우리가 자주 즐겨보는 OTT들은 나라별로 라이브러리가 달라서 VPN을 켜면 한국에서 안 보이던 해외 다큐나 역사 프로그램도 참고할 수 있어 자료폭이 훨씬 넓어지더라고요. 또 한 계정으로 여러 기기를 동시에 쓸 수 있어서 집에서는 PC로 정리하고 밖에서는 휴대폰으로 자료 찾고 노트북에서 편집하면서 바로바로 이어가는 것도 편했고요. 그리고 요즘 시대에는 정말 중요한 기본 암호화 기능이 있어서 자료 많이 뒤지는 분들에게는 보안 면에서도 딱히 걱정할 게 없더라고요.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설명란 메뉴에 있는 링크 shopshark.com/wise history 여길 클릭하시거나 결제 시 코드 와이즈 히스토리를 입력해보세요. 그러면 4개월이 추가로 제공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오늘의 이야기로 들어가 볼게요. 히틀러는 꿈이 컸습니다. 지도만 펼치면 동쪽 끝까지 파란색으로 칠하고 싶어 했죠. 그가 말한 레벤스라움, 독일 민족을 위한 넓고 기름진 삶의 터전은 딱 봐도 소련 땅 어딘가였습니다. 게다가 거기엔 그가 평생 싫어했던 것까지 있었죠. 볼셰비즘. 유대주의와 공산주의가 결합된 히틀러 세계관 속 악의 근원. 결국 그는 결심합니다. 소련? 없애버리면 되지. 1941년 6월 불가침 조약은 휴지 조각이 되었고 380만 독일군이 스탈린의 영토로 쏟아져 들어갑니다. 하루 수십 킬로미터씩 소련군을 포위하고 섬멸하고 계속 밀고 나갔죠. 하지만 문제는 너무 빨랐다는 겁니다. 보급선은 늘어졌고 소련 철도는 독일과 궤관이 달라 물자 수송에 큰 지장을 줬어요. 탱크는 앞서 달리는데 식량과 탄약은 그 뒤를 따라오지 못했죠. 게다가 여름은 금방 끝나버려요. 그리고 찾아온 라스푸티차, 러시아 특유의 진흙철. 차류는 잠기고 보급 트럭은 꼼짝도 못합니다. 그리고 그 직후 12월 모스크바 앞에서 기온은 영하 30도까지 떨어지죠. 대다수 병사들은 여전히 여름 제복 차림이었습니다. 방한복은 없었고 장화 대신 천으로 발을 감쌌죠. 동상은 피할 수 없는 일상이었고 기름은 굳고 무기조차 잘 작동하지 않았어요. 히틀러는 소련을 치기 전 이 전쟁을 길어야 한 달이면 끝날 거라 계산했었죠. 스탈린은 무능하고 소련군은 대숙청을 거치며 바보 군대가 됐고 소련 민중은 독일군을 해방자로 맞이할 거라 믿었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히틀러는 소련을 구성하는 슬라브 민족 전체를 게으르고 무질서하며 지도받아야 할 열등한 인종으로 규정했어요. 전쟁을 통해 이들을 몰아내고 독일 민족이 그 땅을 지배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믿었죠. 이 오만한 인종 이데올로기, 바로 그것이 전쟁을 필연이라 착각하게 만든 근본이었던 거죠. 그래서 히틀러는 이 전선을 단기간에 종결할 광속전으로 설계했지만 현실은 곧 소모전, 모든 것을 갉아먹는 파멸의 서막이 시작됐죠. 그 결과 병사들은 무너졌습니다. 자해, 탈영, 명령 거부, 무단 후퇴까지. 붕괴는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전선을 따라 퍼져나갔죠.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무너져가는 병사들을 다시 세우기 위해 내부를 향한 총구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히틀러는 명령했어요. 총알보다 빠르게 퍼지는 탈영과 공포. 그걸 붙잡을 새로운 병력이 필요하다고. 펠트겐다르메리. 겉보기엔 군모와 제복을 갖춘 일반 헌병대. 하지만 실상은 전장을 떠도는 이동식 군사재판소였습니다. 이들은 작전 후방에 배치돼 후퇴 중인 병력을 감시하고 명령 불복자를 색출하고 탈영병사를 붙잡아 현장에서 즉결 처형할 권한까지 갖고 있었습니다. 특히 동부전선에선 이들이 나타나면 병사들의 눈빛부터 얼어붙었습니다.
검은 목걸이형 고르제를 차고 팔엔 오렌지색 완장을 두른 그들은 그저 지나가는 것만으로도 분위기를 바꿨죠. 여기서 재밌는 건 독일군 헌병은 흉부에 반달형 금속판, 이른바 고르제라 부르는 목걸이를 착용했는데 이 장비는 원래 중세 기사들이 목을 보호하던 갑옷에서 유래한 것으로 시간이 지나며 유럽 군대에서 권위와 식별의 상징으로 사용되어 왔죠. 나치 독일은 이 전통을 되살려 헌병들에게 권력의 징표로 고르제를 부착했습니다. 반들반들하게 연마된 금속 위엔 펠트겐다르메리라는 문구와 함께 독수리 문장이 새겨져 있었고 야간에는 반사되도록 설계돼 멀리서도 눈에 띄었습니다. 현장 처형까지 담당했던 만큼 이 금속판은 당신을 심판할 권한이 있다는 시각적 선언이었죠. 병사들은 이 목걸이를 보고 목줄 찬 개들이라 불렀습니다. 이들의 임무는 아주 심플했어요. 감시하고 지적하고 처형한다. 세 문장 안에 모든 역할이 들어있죠. 이들은 단순히 질서를 유지하는 헌병이 아니라 전선의 뒤편에서 군 전체를 통제하는 일종의 이동식 군사재판소였습니다. 누가 후퇴 중인지, 누가 명령을 어겼는지, 누가 눈빛부터 무너졌는지 그걸 판단하는 건 그들의 몫이었고 판결과 처형 사이엔 법 대신 현장에서 곧장 총을 뽑아 쏠 수 있는 속도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후퇴 중인 부대를 멈춰 세우고 이탈자로 지목된 병사들을 동료들 앞에서 곧바로 공개 총살한 사례들도 있죠. 군율 유지가 아니라 공포 확산이 목적이었던 겁니다. 그들을 보면 병사들이 왜 캐테눈데, 즉 목줄 찬 사냥개라 불렀는지 더 설명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이들에 의해 색출된 슈트라프 바타이온이라 불리는 독일군 징벌부대. 이 부대가 처음부터 존재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점점 무너져가는 전열을 붙잡기 위해 나치군은 하나의 선택지를 꺼냅니다. 전투에 쓸 수 없다면? 적진에 던져서라도 마지막까지 쓰겠다는 계산. 그렇게 만들어진 게 바로 슈트라프 바타이온이었죠. 이 부대의 구성원은 다양했습니다. 탈영자, 명령 불복종자, 군율 위반자, 심지어 정치적 문제인물이나 전투 부적합자로 분류된 이들도 포함됐죠. 무엇이든 그 누구든 상관없었어요. 다만 공통점은 하나였죠. 어느 누구도 이 부대에 자발적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 슈트라프 바타이온은 단순한 징계의 공간이 아니라 사실상 소모용 전투 인력 수용소였어요. 이들은 독일군이 가장 꺼려하던 임무에 투입됐죠. 지뢰 제거, 야간 침투, 기관총 진지 돌격, 보급로 없는 정면 충돌. 기존 병사에게는 무리인 임무를 이들에겐 형벌처럼 부여했죠. 이론상 살아남으면 일반 병사로 복귀라는 복권의 가능성은 있었어요. 하지만 지뢰밭 돌파, 자살 돌격, 혹은 끊긴 보급선 속에서 살아 돌아오는 것 자체가 기적에 가까웠고 복권은 가능성일 뿐이며 확실한 보장 또한 아니었습니다. 그 누구도 이들을 이름으로 기억하지 않았죠. 단지 작전 보고서 한 줄, 징벌대대 투입, 전멸. 그게 이들의 끝이었습니다. 이름도 계급도 없이 사라진 전선의 그림자들. 그리고 그 그림자 뒤에는 늘 펠트겐다르메리가 있었어요. 감시하고 분류하고 기록하며 때로는 그들을 직접 그 자리로 보내는 역할까지 맡았던 존재들. 슈트라프 바타이온은 그렇게 쓰였고 펠트겐다르메리는 그렇게 남았습니다. 이 두 집단은 히틀러 체제 하에서 독일군 내부를 지탱한 통제 시스템의 양날개였죠. 하나는 공포를 만들고 다른 하나는 그 공포로 굴러가는 전투장치였던 거죠. 그리고 이 냉혹한 구조는 전쟁이 끝난 뒤 역사의 법정에서 그 책임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군의 감시와 처벌 시스템은 전쟁 범죄와 함께 전후평가의 중심에 놓였죠. 특히 헌병의 현장 직결 처형, 그리고 사실상 사형 선고와 다름없는 슈트라프 바타이온의 임무 투입은 병사의 권리와 인간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 기록됐죠. 전범 재판에서도 일부 펠트겐다르메리 지휘관들은 전쟁 범죄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됩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이들은 히틀러의 전쟁 시스템이 어떻게 유지되었는지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상징이기도 했죠. 전쟁은 총으로만 지탱되지 않았습니다. 그 그림자엔 감시와 처벌, 그리고 공포라는 시스템이 함께 있었던 겁니다.